요즘 은퇴하면 다 월배당 ETF부터 하더라.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퇴직하고 남은 1억, 일단 월배당 ETF에 넣고 46% 수익을 노리겠다고요.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유가 있다. 월배당 ETF는 분명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생활비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과연 모두에게 맞는 해법일까요? 저는 퇴직금 1억을 받아들고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매달 배당받는 구조 대신 내 돈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짰습니다. 은퇴 후 돈 꾸준히 들어오게보다 절대 안 나가게 만드는 전략.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점점 줄어드는 불안입니다.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거나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돈이 1억 정도밖에 없다면 리스크는 훨씬 민감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원금이 최대한 지켜지는 구조. 수익보다 현금 흐름을 중요시 내가 통제 가능한 자산의 투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월배당 ETF 대신 선택한 3가지로 은퇴 자금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사례를 통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사례 1. 1억으로 월세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퇴직하고 61세가 된 김성수 씨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이미 절반 이상 자산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1억 원. 처음엔 은행에 넣어둘까 고민하다가 지인의 조언으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서울은 무리였고 수도권 외곽의 신축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본인이 전세를 끼고 사서 월세로 돌렸고 보증금 8천 월세에 35만 원 전세 끼고 실투자금 1,500만 원 수준. 이후 두 번째 물건은 아예 전세 보증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매입해서 월세 4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는 총 매달 70만 원의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월배당 ETF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세입자만 잘 구하면 월세는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ETF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현금 흐름 자산화였습니다. 사례 2. 월배당 말고 리츠아리 ITS와 우량 배당주로 쪼개서 최영자 65세 씨는 퇴직 후 남편과 단둘이 살며 연 4% 수익을 목표로 투자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월배당 ETF는 총 자산 1억을 몰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쪼갰습니다. 5천만 원 시가총액, 큰 우량, 배당주, 통신에너지, 은행주 등 2천만 원 안정적인 리츠아리 ITS 상품 이랜드리츠, NH프라임리츠 등 1천만 원 단기 국채형 ETF, 2천만 원 CMA 계좌와 정기예금 비상금 용도. 이렇게 쪼개자 ETF처럼 월배당이 매달 나오지는 않지만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오고 자산의 등락폭이 줄었습니다. 매달 돈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버티는 것이라는 마인드가 생겼다고 해요. 그녀는 지금도 월배당 ETF만큼의 편안함은 없지만 불안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례 3. 작은 가게 하나, 삶의 질도 바꿔줬습니다. 박준호 62세 씨는 퇴직 후 1억을 가지고 투자를 고민하던 중 창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식업은 리스크가 커서 피하고 월세 30만 원짜리 자그마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초기 시설비 포함 4천만 원 투자, 월 순수익 약 70만 원. 물론 직접 출근하는 일은 없지만 재고 관리, 청소 등은 주 12회 직접 합니다. ETF는 내 돈이 일하지만 가게는 내 아이디어와 손이 일하죠. 리스크가 더 크지만 성취감도 더 크다고 말합니다. 남은 6천만 원은 비상금과 일부 CMA로 나눠두었고 가게 수익만으로 부부 생활비 대부분을 해결 중입니다. 작지만 자영업이 은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전문가 시선에서 본 대안적 접근법. ETF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금 1억이라는 금액은 적절한 리스크 분산과 현금 흐름 최적화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 안정성과 중기 수익성을 나눠서 설계하자. 전부 ETF, 전부 부동산이 아닌 포트폴리오화된 자산 배치 필요.
소득 창출 자산을 우선 확보하자. 월세, 배당 혹은 작은 부업이라도 현금이 드는 구조가 핵심. 비상금 확보는 필수. 1억 중 최소 2천만 원은 유동성 확보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매지며 당신에게 맞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ETF든 월세든 창업이든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 안에서 매달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월배당 ETF요? 전 안 합니다. 이걸로 은퇴 끝냈습니다. 은퇴 자금 1억 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 전략. 서론 월배당 ETF의 인기와 그 한계.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월배당 ETF가 대중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1억 원 내외의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월 단위 배당 수익이 마치 연금처럼 여겨져 현금 흐름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월배당 ETF만으로 은퇴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주요 한계점. 시장 리스크. ETF는 주식시장에 연동되므로 배당 수익뿐 아니라 원금 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수익률 불확실성. 월별 배당은 안정적이지만 장기적 총 수익률은 낮거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시장 하락 시 배당 감소 또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1억 원 자산 이렇게 쪼개서 운용하라. 퇴직금 1억 원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복수의 자산군으로 분산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모델 예시. 구분금액 배분 주요 목적 예시, 상품 또는 방법. 고정수익 자산 약 40%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리츠 REITs, 우량 배당주. 유동성 자산 약 20% 긴급 자금 및 단기 운용 CMA 예적금. 실물 자산 약 30% 물가, 상승 대응 임대 수익 소형 부동산, 전세 끼고 매입. 창업소 규모 사업 약 10% 능동적 수익 창출 시도 무임 매장, 소형 부업 등.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소형 오피스텔 전세 끼고 투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실투자 1,500만 원. 월세 35만 원 확보. 1년 420만 원 수익 약 28% 연수익률 세전 기준. 위험 공실 리스크, 관리 이슈 장점 원금 보존력 높고 현금 흐름 안정적. 사례 2 배당주 리츠 분산 전략. 우량 배당주 통신, 은행, 에너지, 상장 리츠 조합. 평균 연 45% 배당 수익, 원금 방어력. 리스크 배당 감소, 주가 변동 장점 월배당 ETF보다 낮은 변동성. 사례 3 무인가게 창업. 초기 투자비 약 4천만 원. 월순익 약 70만 원 연 수익 약 840만 원 21% 수익률 수준. 리스크 지역 상권 의존도, 관리 부담, 장점, 소득 창출 자기 통제 가능. 결론 및 재현. 은퇴 후 자산 운용의 핵심은 현금 흐름, 원금 방어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월배당 ETF는 그중 현금 흐름 확보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원금 방어나 장기적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체 자산이 크지 않은 1억 원 수준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한 다각화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자산 운용 5원칙. 월급 대신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하라. 월세, 배당, 소액 창업 등으로 최소 생활비 커버 구조 마련. 원금 보존형 자산을 반드시 포함하라. 전체 자산의 최소 4,050%는 원금 보존 중심 운용. 유동성을 확보하라. 예적금 또는 CMA로 비상시 유동성 대응 준비. 시장과 무관한 소득원을 고려하라. 고정 월세, 사업소득 등 주식과 독립된 소득원 필요. 리스크 분산을 통한 심리적 안정성 확보. 자산의 분산 투자로 불안감을 줄여야 장기 지속 가능. 마지막 조언. ETF도 좋고 배당주도 좋고 부동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1억. 이 돈은 당신의 자유를 위한 마지막 기회 자금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분산 전략으로 평생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